네, 증권가에서 발표한 종목 리포트 살펴보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총 4종목으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준비된 종목들은 삼성 SDI와 신세계 푸드, 아모레 퍼시픽과 아프리카 TV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리포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삼성 SDI 종목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직 발동이 안 걸렸을 뿐이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 리포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종전 1,440억 원에서 1,284억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ESS의 국내 매출이 정부의 안전기준 점검 과정에 따라 매출이 좀 지연되면서 1분기 ESS의 매출액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중대형 전지의 적자가 작년 4분기 대비 100억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안전기준이 2분기 중에 확정되면 ESS 시장이 건전해지면서 이연된 매출액이 증가세로 반전될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소형 2차 전지와 전자재료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0% 이상의 영업이익률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2분기부터는 EV용 전지의 매출 확대 그리고 이연된 ESS 매출액의 일부 반영 등으로 중대형 전지의 적자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자재료는 편광필름 위주로 소폭 개선이 되고요. 소형 전지는 폴리머 전지와 원형 전지 위주로 매출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EV용 전지는 유럽 양대 고객향 매출의 증가와 새로운 OE의 추가로 19년에 60% 이상의 매출 증가가 기대되면서 성장성이 돋보일 전망인데요. 최근에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는 중국향 매출액을 감안하지 않은 것인데 중국에서 물꼬가 다시 트이면 플러스 알파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또한 2019년 영업이익을 종전 대비 6.7%가량 하향을 하지만 주력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기라 목표 주가는 유지한 종목입니다. 지분법 손익 악화 그리고 기대 이하의 1분기 실적으로 최근에 한 달간 주가는 8.8% 하락하면서 자연스러운 주가의 조정이 진행됐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2분기부터 나타난다면 이제 긍정적인 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삼성 SDI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 SDI 주가 흐름 보게 되면 현재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0.56%가량 올라가면서 89,5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삼성 SDI 우선주의 현재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신세계 푸드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미 낮아진 기대감이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푸드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1만 원까지 유지해준 리포트입니다. 영업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고 지난해 1분기에 반영됐던 평창 동계올림픽 효과와 올해 상반기에 반영될 오산 2공장의 신규 가동 초기 비용이 단기 실적에는 부담이라는 분석 내용까지 전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는 연초의 주가 흐름에 이미 반영됐고 장기적으로 그룹사 기반의 식품 제조 부문 성장은 유효하다는 판단까지 전해줬습니다. 한편 신세계 푸드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3,179억 원과 영업이익 59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준인데요. 스타벅스와 이마트24 등으로의 식품 제조 부문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계절적인 비수기인 가운데 지난해 1분기 단체급식 부문에 반영됐던 평창 동계올림픽 효과가 제거가 됐습니다. 또 인건비 또한 추가 상승함에 따라 수익성 부진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고요. 부진한 외식 경기 또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신세계 푸드의 2019년 실적은 매출액 1조 3,573억 원과 영업이익 290억 원까지 추정되고 있습니다. 1분기 예상 실적을 반영한 수치고요. 오는 5월에 예정된 오산 2공장 신규 가동 시에 발생하는 비용 부담 또한 역시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2018년에 반영된 일회성 비용이 좀 제거됐고요. 단체급식 단가 인상의 효과가 확대됐습니다. 또한 수익성이 뛰어난 식품 제조 부문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의 개선세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한편 식품 제조 부문의 성장은 2019년에도 유효합니다. 스타벅스와의 동반 성장, 그리고 PB 제품인 노브랜드의 확장, 또 편의점 이마트24로의 외형 성장 또한 주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품 제조 부문의 2019년 실적은 매출액 2,712억 원과 영업이익 186억 원가량 추정되고요. 케이크류와 샌드위치 그리고 냉동 피자 등을 생산하는 오산 2공장이 오는 5월에 신규 가동되면서 성장 기반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네, 신세계 푸드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세계 푸드 현재가 보게 되면 0.33%가량 하락을 하면서 하락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300원 정도 주가 빠지고 있고요. 91,4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신세계 푸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아모레퍼시픽 종목 관련 리포트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브랜드와 채널의 대대적인 변화 진행이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리포트 살펴보시죠.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4,89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886억 원가량 기록하면서 크게 부진해줄 전망입니다. 국내 법인은 면세점 매출이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를 하겠지만 아리따움 라이브 매장 리뉴얼 등으로 매출 부진과 이익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 법인은 럭셔리 브랜드인 설화수와 헤라가 중국 현지에서 40%가량의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의 핵심 브랜드인 이니스프리가 1, 2선 도시의 부진 점포들을 철수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비용이 반영될 수 있겠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아리따움의 라이브 스토어는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이외에 50개가 넘는 다양한 브랜드들을 추가하면서 고객 트래픽 증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설화수 또한 최고가 라인의 출시를 준비 중에 있고요. 기존의 핵심 제품인 윤조 에센스보다 가격대가 높은 자음생 에센스를 하반기 중국 현지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중국 이니스프리 또한 온라인과 연계한 디지털 스토어 형태로 전환을 하고 기능성 제품들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화장품 트렌드 변화에 걸맞는 벤처 투자 또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투자 의견 트레이딩 바이 유지해준 리포트고요. 적정 주가 22만 원까지 상향해준 리포트입니다. 당분간 브랜드 및 채널 투자에 따른 비용 확대로 실적은 크게 부진하겠지만 주가는 향후의 전사적인 변화의 방향과 개선 속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국내 법인의 수익성 개선 및 중국 등 해외 법인의 외형 성장률 강화 여부 또한 중요하게 작용할 방침입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 현재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11만 1,0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종목의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증권 종목이고요. 아프리카TV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영역 확장 순항 중이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마지막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TV 종목이고요. 아프리카TV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36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86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입니다. 플랫폼 매출은 284억 원으로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요. 광고 매출은 50억 원, 기타 매출은 29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아프리카TV의 광고 매출은 239억 원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인플루언서를 동원한 광고의 홍보가 마케팅 시장의 메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명 스트리머 풀을 포함한 동사에도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요. 스트리머들의 활동 반경이 좀 높아지면서 이들의 사회적 인지도 또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아프리카TV는 게임 카테고리로서의 스트리머 풀과 강력한 커뮤니티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광고 수주에 있어서 강점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는 3월 25일 숏비디오 전용 어플리케이션 프리캣의 베타 버전을 런칭했습니다. 기존의 플랫폼이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에 집중이 됐다면 이번 서비스는 재생 시간이 짧은 클립 영상에 중점을 둔 서비스입니다. 스낵컬처의 영향으로 편집 영상 위주의 동영상 시청 행태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동사는 프리캣을 통해 VOD 수요를 중심으로 한 신규 트래픽 유입을 꾀할 전망입니다.
또한 라이브 방송 대비 광고 삽입이 용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에 광고 매체로서의 활용도 또한 높습니다. 후원형 수익 모델도 그대로 인식됐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아프리카TV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해줬고요. 목표 주가는 6.7만 원으로 22%가량 상향 조정을 해준 리포트입니다. 동사는 모든 사업 부문에 걸쳐 가파른 성장을 시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확산에 따른 분명한 수혜가 예상됨에 따라 플랫폼 매출과 광고 매출의 동반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TV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TV 오늘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0.38%가량 하락을 하면서 20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현재가 53,100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아프리카TV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총 4종목 확인해 드렸습니다. 신중하게 투자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오전 구간에 있었던 특징주 오늘도 한번 4종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한류 AI센터 종목입니다. 한류 AI센터가 말레이시아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지분 취득 결정으로 현재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체크해 보시죠. 오늘 20%가 넘는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20.3%대의 상승 흐름까지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725원 정도 주가 올라가고 있고요. 4,17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한류 AI센터 종목이었습니다. 한류 AI센터는 전날 장 마감 직후에 DMD 테크놀로지의 주식 12,000주를 48억 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 관계자는 이번 DMD 인수 작업은 한류 AI센터와 한류 타임즈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사의 DMD 보유 지분은 31.53%로 최대 주주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에 주총을 통해 DMD의 경영권 확보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아스 종목입니다. 정부가 비무장지대 관광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힘입어서 오늘 테마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체크해 보시죠. 코아스 종목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살펴보기로 하고요.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확대 국가관광 전략회의에서 DMZ 일대를 관광 콘텐츠 혁신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대한민국 관광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상한가에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1,785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DMZ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 미래 세대가 평화와 안보를 생각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누리도록 평화관광, 환경 생태관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피겐코리아 종목입니다. 아마존에서 제품 판매 성과 아주 좋게 올리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역시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체크해 보시죠. 슈피겐코리아 종목입니다. 7.6%가량 올라와 주면서 5,800원 정도 오늘만 주가 올라가고 있고요. 79,8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슈피겐코리아는 최근 아마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제품 판매 성과를 올리고 있다면서 자회사인 슈피겐뷰티의 마스크팩은 아마존 마스크 시트 부문의 판매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스마트폰 케이스 생산업체에서 온라인 B2C 전문 업체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가 설명까지 더해줬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HLB 종목입니다. 위암 3차 신약물질 리보세라닙의 임상 3상 결과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부터 체크해 보시죠. 오늘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8.49%가량 올라와 주면서 급등세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6,800원 정도 주가 올라가고 있고요. 86,9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임상 결과가 임박한 만큼 주가 모멘텀이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 강력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연구원은 국내 제약바이오 주식의 가장 큰 모멘텀은 단언컨대 임상 3.3의 결과 발표라고 진단했습니다. 임상 결과가 어떻든 간에 발표 이전에 주가는 급등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도 해줬습니다.
장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현재 시각 오후 3시입니다. 오늘도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 증시의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사자세를 보여주면서 상승 흐름을 주도하는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감장 흐름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시 있었던 종목들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장과 오늘장 중에 나온 공시들이 종목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동양피스톤입니다. 동양피스톤은 포드자동차와 1,100억 규모의 피스톤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33.13%에 해당을 하고요. 계약 기간은 2027년 4월 17일까지입니다. 다음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SPIL과 23억 1,800만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1.07%에 해당합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는 미국 제약사인 사이토다인과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355억 원 규모입니다. 당초에 삼성바이오는 전날 해당 공시를 냈지만 계약 상대 회사명을 밝히지 않았다가 오늘 정정 공시를 통해 회사명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나이백 종목입니다. 나이백은 90억 규모의 단기 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이백의 단기 차입금은 총 98억 7천만 원 규모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차입한 자금은 연구개발 비용 등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네, 공시에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양피스톤부터 보게 되면 현재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3.37%가량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5,82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미반도체입니다. 0.49%가량 하락을 하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는 시장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8,2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 보겠습니다. 0.29%가량 올라와 주면서 1,000원 정도 주가 올라가고 있고요. 34만 9,5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이백 종목 보겠습니다. 1.48%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요. 150원 정도 주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만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나이백 종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공시 있었던 종목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올해 1분기 카지노 매출액이 잠정치가 1,621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9.3%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3월의 카지노 매출액은 506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0.9%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한솔홀딩스입니다. 한솔홀딩스는 한솔개발 지분 매각 추진설에 대한 해명으로 오크밸리의 경쟁력을 높이고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다음은 메타랩스 종목입니다. 메타랩스는 최대 주주가 니케프라우스 투자조합에서 이종우 씨로 변경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변경 후 최대 주주 등의 지분율은 9.19%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YD온라인입니다. 한국거래소는 YD온라인에 공시 위반 제재금 미납에 따른 가중벌점 12점을 부과한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거래소 측은 YD온라인이 지난 2월 벌점 10점과 공시 위반 제재금 4천만 원을 부과받았지만 납부기한인 지난달 20일까지 이를 미납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또한 이후에 지난 1일까지 납부를 독촉했음에도 제재금을 미납해 가중벌점을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라다이스 종목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보합권에서 현재 구간 머물고 있습니다. 17,9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파라다이스였습니다. 다음 한솔홀딩스 보겠습니다. 4.26%가량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4,65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메타랩스 보겠습니다. 5.54%가량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현재가는 1,810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YD온라인은 현재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가격 변동 없이 805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2019년 4월 3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시장 문 닫았고요. 자세한 마감 동향은 잠시 후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정보기술 상장지수 펀드에 관련된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장 해외 상장지수 펀드의 절반 이상이 IT 업종의 펀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가 주도주로 올라설 것에 대비해 IT 업종에서 소외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방향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외국인의 자금이 한국 시장을 선호하지 않는 환경인 만큼 당분간 순환매는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만 바라보다가 보면 해외 시장의 흐름에 둔감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연초 이후에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해외 ETF를 좀 살피고 이를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KB증권이 연초부터 고성장을 거듭한 해외 ETF 23개를 분석한 결과 56%인 13개가 미국 혹은 선진국의 IT 업종 펀드였습니다. IT 업종에서 주도주 찾기는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IT 업종에도 매매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까지 수익률로 보면 통신장비와 IT 서비스, IT 하드웨어 등이 주도주의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B증권 연구원은 한국 시장은 성장보다 저가 매수 전략 혹은 순환매 관점 접근이 필요한 환경이지만 성장 테마를 버리고 가서는 안 된다면서 글로벌 성장 테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IT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은 글로벌 IT ETF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한국에서는 소외되어 있는 업종입니다. IT 하드웨어 업종 대장주인 삼성전기가 특히 유망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기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 사업 내 경쟁업체인 무라타 제작소와 TDK와 비교해 주가 수준이 낮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IT 성장 테마와의 연관성, 주가 하락 등을 감안하면 소외된 지금이 오히려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을 때라고 판단해 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 양장 지수 먼저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부터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대의 상승 흐름으로 장 마감주였고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조금 키워간 코스피의 모습입니다. 26포인트가량 올라가면서 2200선 넘어섰습니다. 2203.27포인트 확인되고 있는 코스피였고요. 코스닥 또한 상승 흐름이 오늘 짙게 들어왔던 하루였습니다. 9.73포인트가량 올라가면서 749.3포인트의 장 마감된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는 코스닥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수급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수급 동향 어떻게 마감했는지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견인했습니다. 2,739억 원 그리고 1,941억 원가량 물량 사줬고요. 개인은 물량 덜어내는 모습까지 확인됐습니다. 4,626억 원가량 물량 팔아내면서 파란물 들어왔던 오늘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맥을 같이 했던 코스닥의 모습이고요. 코스닥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흐름이 좀 보였고요. 개인이 1,000억 원가량 물량 팔아주면서 팔자 우위 시연했습니다. 다음 선물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흐름이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8,275계약 정도 물량 사줬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3,666계약, 4,345계약 정도 물량 팔아주면서 팔자 우위 시연하고 있는 선물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등락률 좀 높았던 업종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세가 큰 종목부터 한번 보게 되면 부산주공과 코아스가 상한가 진입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은 동부제철입니다. 9,830원 정도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주고 준 상태로 마감 주었고요. 20.61%가량 올라가면서 2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시연했습니다. 다음 청호컴넷이 오늘 강세였습니다. 3거래일 연속 올라가면서 13%가 넘게 상승하는 흐름까지 확인됐습니다. 36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3,100원의 현재가 확인되면서 오늘 상승장을 마감 지은 청호컴넷이었습니다. 다음 하락세 큰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통신주인 LG유플러스가 6%대 약세 흐름 보이면서 파란불 켜줬고요. 950원 정도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14,7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LG유플러스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삼양식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8%가량 역시 하락을 하면서 파란불 들어왔고요. 3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4,0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78,000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삼양식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모두투어 리츠 보겠습니다. 4.72%가량 하락을 하면서 하락 전환과 함께 급락세까지 시현했습니다. 현재가 3,025원에 오늘 장을 마감 지은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오렌지라이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4.53%가량 하락을 하면서 파란불 들어왔고요. 1,65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34,8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오렌지라이프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 큰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가 상한가 들어온 채로 오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1,250원에 오늘 상한가 들어온 모습으로 장을 마감 지은 종목이었고요. 토필드가 또 강세였습니다. 26.86%가량이나 올라와 주면서 2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시현했습니다. 6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3,07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셀바스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19.91%가량 올라와 주면서 3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시현했고요. 425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2,56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셀바스 헬스케어였습니다. 다음 하락세 컸던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S오토텍이 8%가 넘게 급락을 하면서 3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까지 가져갔습니다. 4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4,560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유테크 보겠습니다. 7.92%가량 하락을 하면서 파란불 들어왔고요. 12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1,395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리캠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7.79%가량 빠지면서 하락 전환과 함께 급락세까지 가져갔습니다. 3,965원에 오늘 장을 마감 지은 리캠 종목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업종별 마감 동향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오늘 업종별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가 컸던 업종부터 보게 되면 운수장비 업종이 2.91%가량 올라와 주면서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주공이 오늘 상한가 들어오면서 장 마쳤고요. 동원금속이 12.76%가량 올라가면서 급등세 연출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다음 증권업종이 오늘도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2.36%가량 올라와 주면서 2%대 강세 흐름까지 유지해줬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이 5.98%가량 올라가면서 거의 6% 가까운 상승 흐름까지 시현했고요. 5,300원 정도 주가 올라가면서 94,000원에 오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NH투자증권도 강세였습니다. 4.69%가량 올라와 주면서 65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4,500원에 오늘 장을 마감 지은 NH투자증권 종목이었습니다. 하락세 컸던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통신업종의 약세가 좀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3.19%가량 하락을 하면서 이통사 3사를 중심으로 하락했던 모습입니다. 다음 보험업종 보겠습니다. 0.64%가량 하락하면서 파란불 크게 들어왔던 오늘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이 좀 짙었던 하루였고요. 모든 업종이 상승을 하면서 오늘 상승폭 또한 많이 나와줬던 코스닥의 모습입니다. 운송 부품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4%가 넘게 올라가면서 오늘 눈에 띄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HLB가 9%대 급등세에 시연을 하면서 7,800원 정도 하루 만에 주가가 올랐고요. 87,9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 업종 보겠습니다. 2.74%가량 올라와 주면서 오늘 하루 마감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업종 한번 보게 되면 2.36%가량 올라와 주면서 2%대 견조한 상승 흐름 보이면서 오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